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요리해 먹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주방식기와 주방기구, 그리고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가족들의 몸을 망쳐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방식기와 주방기구,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우리가 알지 못한 플라스틱 용기에 적혀있는 번호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플라스틱 용기 번호에 대해서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신바트 시작합니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쇼핑몰에서 텀블러를 구매했는데요. 구매 후 손으로 만지면 무언가 까맣게 묻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산 텀블러를 여러 번 헹구고 물에 24시간 담궈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텀블러에 묻어나오는 그것은 스테인리스나 스텐 그릇을 광택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마제가 사용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연마제는 탄화규소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연마제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연마제 성분으로는 스테아르산, 산화알루미늄, 탄화규소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스테아르산, 산화알루미늄은 인체에 위해 우려는 없지만 탄화규소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선정한 2A 등급 발암 추정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A 등급은 인체 발암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동물 실험에서 발암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새로 구입한 식기나 주방기구를 어떻게 세척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마제는 물이나 세제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아 식용유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는데요. 키친타월이나 행주에 식용유를 묻혀 제품을 닦으면 식용유가 탄화규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라 연마제가 식용유에 잘 달라붙으면서 잘 제거됩니다. 또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물과 섞어서 설거지하듯 제품을 닦아주면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는 오염물질을 흡착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식기류는 열과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음식물이 빨리 끓고 무게가 가벼우며 녹이 잘 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산이나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초, 토마토나 매실 절임 등의 식품을 담아 보관할 경우 알루미늄에서 발암물질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많이 노출되면 구토나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 토마토 소스와 같이 산도가 강한 식품이나 간장, 된장 등도 용기에 장기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알루미늄 식기를 세척할 때 표면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금속 수세미처럼 뻣뻣하고 날카로운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용기를 새로 구입했다면 용기의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물을 넣고 한번 끓여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색이 변한 알루미늄 제품은 알루미늄이 더욱 많이 노출될 수 있으니 즉시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용 쿠킹 호일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냄비는 어떨까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쿠킹 오일과 알루미늄 냄비의 사용량도 함께 늘겠죠.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알루미늄 냄비를 이용해 즉석으로 끓여 먹는 라면이 유행인데요. 건강에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쿠킹 오일은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성인 한 사람이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섭취 가능한 알루미늄을 일주일 동안 최종 1kg당 1mg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최종 60kg 성인의 경우 허용 가능한 양은 8.6mg의 알루미늄인 셈인데요. 독일의 한 방송에서 알루미늄에 대한 실험 중 아스파라거스를 호일에 싸서 오븐에 넣고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측정 결과 1kg의 아스파라거스에 알루미늄이 많게는 22.7mg까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종 60kg 성인이 일주일간 먹어도 되는 허용치를 무려 3배 가까이 초과한 것인데요. 즉 쿠킹 호일을 이용해 음식을 감싼 뒤 구워 먹는 행위 또는 고깃집에서 호일 위에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정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렇게 녹아나온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만 문제는 100% 다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렇게 점차 몸의 체내에 쌓인 알루미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혹시 플라스틱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편의점에서 사는 물, 카페에서 주는 일회용 컵에는 플라스틱 마크 속에 숫자가 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마크 속 숫자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수병, 가방, 우비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서로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마크 속 숫자는 제품이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새겨진 1번부터 7번까지 플라스틱의 종류와 플라스틱 마크 속 숫자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플라스틱 1번. 플라스틱 마크 속에 1번이 적혀 있다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줄여서 PET 혹은 PET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투명하고 가벼운 속성 때문에 탄산가스나 산소 등을 차단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생수병이나 탄산음료병으로 많이 사용되는 1번은 가장 많이 재활용되지만 일상에서 재사용할 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우니 되도록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2번.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재활용이 가능하고 독성에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열 온도가 70도씨에서 100도씨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의 사용도 용이합니다.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샴푸나 세제 용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통, 우유병, 장난감 등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3번.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로 만들어진 3번이 표기된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특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인조 가죽 신발이나 가방, 우비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열에 약한 특성과 이를 태웠을 시 독성가스와 환경호르몬이 다량 방출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4번. 4번이 표기된 제품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비닐봉지나 필름, 포장재와 같은 단단하지 않고 투명한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3번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어려워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5번. 컵, 도시락, 주방 소도구뿐만 아니라 자동차 내장재, 지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5번은 질량이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폴리프로필렌을 뜻합니다. 내열 온도가 121도씨에서 165도씨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2번과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고 환경호르몬도 배출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안전성을 인정받아 의료장비, 의료부품 등에도 사용되는데요. 바로 보건용 마스크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6번. 플라스틱 6번은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성형성이 우수해 활용성이 높고 무게감이 가벼우며 맛과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구르트병에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은 내열 온도가 70도씨에서 90도씨로 내열성이 약한 편이라 뜨거운 것이 닿으면 쉽게 녹는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재활용도 어려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7번.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주로 어더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복합 소재를 뜻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혼합해 만든다는 특징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널리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소재도 7번으로 표기하는데요. 따라서 재활용 여부뿐 아니라 안정성도 판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건축용 외장재, 안경, 스마트폰 케이스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다양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 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신바뜨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